행사장 분위기가 좀 조용한 편입니다. 조용한 편이어가지고 좀 작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도 좀 부끄러워서 작게 말씀드릴 테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냐면요, 랜드로버 디펜더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랜드로버 디펜더가 7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가 아니라요, 한 자동차가 75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야, 현대차도 나름 역사가 깊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차의 짬바에는 일단은 75주년을 기념해서 디펜더 뮤지엄이라고 해서 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측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행사를 마련했는데, 75주년을 기념해서 디펜더 75주년 스페셜 에디션을 이렇게 들여왔습니다. 딱 75대 한정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정판 디펜더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죠. 5도어, 그러니까 110 모델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90 모델은 이번에 따로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오진 않고, 국내에는 째다 이 5도어 110 모델만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디젤 파워트레인을 결합한 D300 모델의 HSE 버전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 시리즈 3라고 해서 옛날에 디펜더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디펜더 하면은 이런 90 모델, 좀 90 모델이 진짜 오리지널 디펜더로서 뭔가 좀 간지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것들이 나긴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 110 모델의 판매 비중이 높다 보니까 90 모델이 아니라 110 모델로 가져온 것 같고요. 일단 이 외관을 좀 보시면은, 외관상의 일반 디펜더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바디 색깔이 그레스미어 그린 색상이라고 해요. 영국에 있는 어떤 호수의 이름을 따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제네시스의 한라산 그린이라는 컬러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다면은 왜 디펜더는 75주년 기념 모델의 그린 색상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까? 그것도 바디 색깔도 그렇고 이 휠 색깔도 똑같은 색상으로 처리를 했죠. 자, 이거를 좀 아시려면은 이 디펜더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디펜더의 역사 이꼴 랜드로버의 역사, 약간 좀 그렇게 귀결이 되긴 한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영국의 로버라는 브랜드 아세요? 지금은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가 돼서 로위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급 차량을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로 이제 전략을 했는데, 원래 영국 내에서 좀 고급 차량들을 만들던 그런 브랜드가 로버 브랜드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죠. 사실 공장도 기존에 있던 공장 말고 군수품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고급 차를 만들던 브랜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났는데 다들 경제난에 허덕이는데 고급 차를 살 만한 수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고민에 빠져 있는 중에 좀 주변을 돌아봤더니, 전쟁이 끝나고 많은 미군들이 이 윌리스 지프 있잖아요. 윌리스 지프를 그냥 두고 가고, 그거를 가지고 이 영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활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보고, 야, 우리도 저런 차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겠다. 몇 년 동안 팔아가지고 그거 갖고 다시 고급차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설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용적이면서 실제로 이 농업에 활용할 수 있게, 쟁기를 끌 수 있게 그렇게 개조도 가능하고, 좀 아무래도 농업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좀 싼 차량, 가격이 좀 저렴한 차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버가 만든 게 바로 시리즈 1이라는 차량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랜드로버는 회사라도 없었고요. 그냥 로버에다가 랜드, 땅이란 단어잖아요. 이거를 합성해서 그냥 랜드로버 이렇게 막연하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 디펜더의 시작이 된 겁니다. 도색을 어떻게 했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잖아요. 그럼 어떤 페인트가 남겠어요? 군용 페인트가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리즈 1에 이렇게 도색을, 녹색 도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알루미늄 휠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래가지고 스틸 휠도 차체와 같은 색으로 도색을 하고, 그런 아이덴티티가 이 차량에 적용이 되어서 차체도 이런 녹색을 띠고 있고, 이 휠 자체도 이런 녹색을 띠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브랜드로, 회사로서 자리를 잡는 게 1978년이니까 사실 이 디펜더라는 차는 랜드로버에게 있어서 시작을 알리는 차량과 동시에 랜드로버의 약간 정신적 지주,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시리즈 3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랜드로버가
새롭게 출시하는 차량이 바로 1970년대 레인지로버라는 차량입니다. 이 랜드로버의 고급 차량으로서 출시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1, 2, 3 이렇게 불리다가 휠베이스의 크기, 당시 영국이니까 인치수로 따져서 이제 휠베이스가 90인치인 3도어 쇼바디 모델을 90, 110인치인 5도어 롱 휠베이스 모델을 110, 그러다가 89년에 조금 더 대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1세대가 출시가 되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바로 디펜더고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시리즈 1부터 쭉 디펜더가 계승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을 끝으로 단종이 되고 새롭게 출시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2세대 디펜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디펜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디가 실내에 그대로 좀 노출되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 75주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 똑같은 색상이 도포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차체와 똑같은 색으로 해서 1세대 디펜더의 아이덴티티를 좀 어느 정도 보여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시트의 소재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소재를 새롭게 적용해서 만든 시트라고 해요. 일단 아무래도 제일 크게 달라진 것들은 실내외의 이런 색상적인 포인트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이 차량이 베이스가 된 기본 모델 자체가 옵션이 많이 들어간 HSE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적으로는 일반 모델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아는 거는 3도 90 모델하고 5도 110 모델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작년에 130 모델이 출시를 했죠. 이름하고는 다르게 110하고 130의 휠베이스는 똑같다고 해요. 대신에 이 3열을, 제대로 된 3열을 만들기 위해서 뒷부분의 오버행을 좀 많이 늘린 모델이라고 하는데, 올 상반기에 국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또 출시가 되면은 제가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 권영재 PD였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자동차 소식과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